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지만 보유세 부담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시적으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에는 60%로 상향 조정되는 데다 집값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의 마지막 구역인 이문 4구역이 다음 달 관리 처분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8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일반 분양은 2년 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주변에 35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양천구 신정동 신정내거리역 일대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유독 힘들고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만약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대답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답한 친구에게는 다시는 위로를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마음을 터놓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상 위로를 원할 때는 우리 이렇게 딱 두 마디만 들으면 되잖아요. 아, 너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공감이 필요했을 텐데 그 공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마음고생 심하셔서 이제 위로가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이 그 공감과 위로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올바른 투자 방향도 설정 도움 드릴 테니까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또 위로도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또 공감의 말씀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두에 제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행동은 현재 합니다. 지금 하는 거죠. 현재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미래에 나오죠. 결과는 미래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왜? 현재의 행동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 삼는 것이 있는데 이 자료가 뭐냐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이 자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똑같은 선상에 있다면 그거는 예측하기가 쉽겠죠. 언제나 일정하게 왔으니 자 앞으로도 일정하게 갈 거야. 그러면 예측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25 전쟁이 나고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60년간 흘러온 이 흐름하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때요? 어느 한순간부터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있죠. 1%대 성장, 초저성장으로 갔죠. 인구는 지금 있는 우리 지금 이 지구에서도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빨리 인구가 아이를 안 낳고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을 우리는 지금 겪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에 가서 어떤 현상으로 빚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다, 좋아, 긍정적이야. 그거는 항상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투자라는 것은 마음 행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자산을 더 늘리느냐 아니면 자산을 더 까먹느냐 이런 아주 절대정명이 아주 중요한 그런 행동 양식이 바로 투자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어떤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 분명히 지금껏 그래 왔었어도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이런 방송을 꼭 보시고 세미나를 참가를 해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담아 있어야 그나마 괜찮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혼자 생각으로 이야기만 듣고 혼자만 생각해서 가면은 각자 사람마다의 생각은 각자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 머릿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담겨 있는 세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 들고 어떤 물건 사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방송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물론 투자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행동은 지금 하지만 결과는 미래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을 해야 된다. 또 각자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생각은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지 전체 세상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 한번 보고 또 유튜브 한번 보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맞다. 발품을 팔아서 가는 것도 발품을 1년을 팔겠습니까? 3년을 팔겠습니까? 한 3년을 이잡듯이 다닌다면, 매일 나가서 다닌다면 발품 팔아도 감이 올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 해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 올바른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 늘 방송 시간에도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그렇죠.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아파트 2차 하락 이거 대비해야 된다. 2차 하락 때문에 어쩌면 2차 하락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제 얘기가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실감 나기 전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재개발에 여러분들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노후, 특히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런 노후 투자죠. 노후에 대한 개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노후에 나는 뭐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둘 부부가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면은 노후는 막 그래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50대고 6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는 70이고 80이잖아요. 미래잖아. 미래에 내가 사는 것을 현재에 내가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는 우리 지금 20살, 23살 2000년대생들이 6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60대는 한 그 연령이 예를 들어서 뭐 63세, 뭐 65세 그러니까 120만 명에서 14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딱 20년 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반토막이 났었을 때 그리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들이 20, 30년 뒤에는요. 이건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사두면 내려가더라도 다음에 무조건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연히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거는 절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투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노후가 되었을 때 노후 투자는
요양사들 있잖아요. 요양사 한 명당 최소한 500~600만 원 주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불가능할 겁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그러면 300~400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럼 아프면 부부가 간호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간호를 할 거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아파트도 좋지만은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아파트 이외의 재산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외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아파트 하나만 붙잡고 있다가는 노후는 정말 어려운 노후가 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상이 미래에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되어서 이렇구나. 이미 끝나 있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나에 오셔서 저와 같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거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미나고, 바로 이러한 세미나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옛날처럼 세미나에 많이 오질 않아요. 그만큼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답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걱정돼 죽겠어요. 너무너무 걱정돼 죽겠어요. 미래가. 10년, 20년 뒤에 노인들, 물론 우리 시대지만 정말 걱정돼요. 친구들 만나면은 니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하고 틀린다. 미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른 분들 소개를 많이 하셔서 이런 세미나에 꼭 참고를 하셔서 좋은 시간, 좋은 생각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1시에 진행되니까요. 반드시 예약을 해주시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진행됩니다. 바로 내일이죠. 금요일과 주말 편하신 분들 위해서 토요일 2차례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참석해서 나도 좀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통해서도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방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매도하고 네, 서대문구 독립문 극동아파트 24평을 매수해서 네. 실입주를 해볼까 하는데 매수 시기하고 네. 아파트 전망, 혹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매매가 잘 안 돼서 네. 지방 한 채를 못 팔고 2주택이 만약에 됐을 때 네. 취득세가 몇 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지방 2채 중에 한 채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까지 모두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주신 서울 서대문의 독립문 극동아파트 24평형으로 이사를 오느냐, 우선 이게 첫 번째로 괜찮은 방법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네. 2개가 매도되지 않고 2주택 상황으로 서울 집을 매수했을 때 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지금 제가 보이죠? 네, 자, 보세요. 이게 서울이에요. 네. 이게 서울이에요. 자,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제 얘기가 맞는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파트는 첫째, 위치, 입지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위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같은 말로 제가 쓸게요. 네, 입지. 아파트 가치를 볼 때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를 사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구입하고자 했었을 때 사람들은 맨 먼저 이걸 봐요. 위치. 이 위치의 조건에는 첫째는 교통, 그 다음에 순서는 아니에요. 네. 교육, 네, 그 다음에는 직장, 네, 그 다음에는 기반 시설, 이게 편의 시설 이런 거예요. 네, 편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조건이 아파트 입지 조건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은 얘가 신축이냐, 그리고 중간 정도 됐냐, 네, 그리고
노후가 거의 돼가는 얘는 25년, 20년 이렇게 이상이 됐냐? 얘는 네, 그냥 네. 뭐 이제 한 10년에서 한 20년 사이 정도. 네. 얘는 이제 신축이 돼서 아직 10년도 안 돼 있는 거. 네. 10년 전 여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네. 일단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실수요자다. 네. 실수요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네. 내가 어느 동네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지 바운더리가 나와요. 네. 그 바운더리가 어디든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구로 쪽이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 안에서 찾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런데 네. 그래서 뭐 이 동네가 내가 바운더리가 좋다. 이 동네를 봤는데 이건 오로지 실수요예요. 네. 자 그러면 강남 같은 데도 이 동네가 내 바운더리가 좋다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네. 자 지금 동그라미는 동네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실수요자들은. 네. 네. 그런데 투자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돈이 될까 안 될까를 따져봤었을 때 이 투자 수요는 내 생활은 여기가 편리하고 좋지만 네. 전체 국민들이나 전체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교통, 교육, 직장, 이게 가장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쪽이 당연히 더 비싸지겠죠. 네.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딘가요? 아, 저희는 이제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어디냐고요? 아, 강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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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광주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있거든. 그 가장 네. 비싼 동네는 반드시 광주광역시 안에서는 얘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비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단 얘부터 먼저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남은 대한민국 전체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돈이 있다면은 투자를 한다 하면 일단 강남부터 먼저 바라볼 거라고요. 네.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다음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중심지에는 기본적인 실수요는 어디나 다 있잖아요. 네. 거기인데 투자 수요까지 같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겠죠. 네.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이게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누구나 다 우리 시청자분님 새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살고 싶어요. 저도 새 집에 살고 아. 있거든요. 네. 네. 저도 1년 된 집에 살고 있는데 1년째 살고 있는데 네. 너무 깨끗해요. 네. 집이. 그러니까 네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좋단 말이에요. 기분 좋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네. 신축을 좋아하겠죠. 네. 그다음에 노후가 된 집은 또 어떻게 되냐면 노후된 집에 들어가서 살기가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네. 리모델링 하든지 뭘 하면 모를까 그죠? 네. 그런데 노후 주택은 왜 사느냐? 얘가 앞으로 새 집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큰 놈은 서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내가 이게 헌 집이지만 네. 네. 이거는 무조건 새 집이 돼. 아.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엄마 아파트라든가 대치 미더라든가 이게 새 집 될 거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헌 집은 헌 집인데 네. 노후인데 이게 새 집 되기 어려운 집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거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집도 헌 집인데 재건축도 어려워. 네. 그럼 그건 가격이 제일 싸겠죠. 네. 신축보다도 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아파트를 그렇게 머릿속에 담고서 네.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데가 서대문 어디라 그랬죠? 독립은 극동 아파트. 예, 독립문 극동 갈게요. 여기 네. 독립문요 보이시죠? 네. 전체 지도를 내가 한눈에 딱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네, 하는 네. 건데요. 네. 자 독립문 극동으로 가면 여기가 독립문이단 말이에요. 네. 독립문.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 저 3호선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요 극동이거든요. 네. 그 옆에 보면은 경희궁 자 2단지 있고 요렇게 돼 있는 데 있죠. 네. 여기는 요렇게 보면
전체가 다른 이런 동네하고 달리 싹 깨끗하게 개발이 됐죠. 네. 여기를 도님은 뉴타운이라고 그래요. 네. 이미 개발이 됐는데 이런 데는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입지를 보면 여기도 입지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 서울시 전체로 보면 중심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중심지는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중심지냐 아니냐 따졌을 때 일단은 네. 금액이 중심지보다는 싸야 되는 게 맞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축이냐 중간이냐 오래됐냐 이걸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 이건 몇 년 됐어요? 25년 차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한 35년 됐어요. 네. 30년이 되면은 우리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 연한이 시작이 돼요. 네. 재건축은 그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요? 아니면 시가 하나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단독주택도 소유자가 자기가 네. 부수고 짓고 네. 싶으면 짓는 것처럼 네네. 공동주택은 그 있는 소유자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안 돼. 우리 아파트 부수고 새로 짓자. 그럼 짓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요. 네. 법적으로 요만한 땅 위에 이만큼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아파트가. 네. 그런데 현재는 네. 요만큼밖에 안 지어져 있어. 네. 그러면 이만큼은 재건축하면서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네. 현재를 봤더니 이만큼이 다 지어져 있어. 네.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요만큼밖에 못 짓겠죠. 네. 그런데 요만큼 지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갈 게 하나도 없죠. 네. 네.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다 내고 해야 되겠죠. 네. 다 내고 해야 되니까 이런 주택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아까 자체 질문한 게 사업성이 이게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쭤봤잖아요. 네네네. 그 있는 주민들끼리 뭐 야, 우리 돈 내고 하자 그러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여기에 내 돈 여기도 돈 6억이고 8억이고 얼마 더 내놨고 그 정도 돈 더 내갖고 이걸 재건축을 내가 왜 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하든지 더 높게 짓고 싶은데 법이 정해져 있는 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 법을 넘어서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허가가 네. 안 나오니까. 네. 바로 이러한 유형의 아파트가 지금 보신 아파트예요. 아.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아. 이해가시죠?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파트는 서울 시내 어디에 있는 아파트도 실수요 목적으로의 물건을 구입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장이동에 사면 장이동에 뭐 예를 들어서 실수요로 나는 이 동네에 그래도 깨끗한 아파트 살란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나 거기에 사면 여기 사주면 다른 데보다 돈이 많이 올라갈 거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실수요냐 투자냐를 명확하게 가슴에 안고 들어가야 돼요. 아. 나는 실수요 하고 싶은데 투자까지 둘 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일단은 지역 자체에서도 A급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물건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물건 보면은 재건축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 되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로는 C급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거를 옆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저렴한 게 없다. 언젠가는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시청자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럼 있냐 이거지. 제 얘기는. 없. 없으니까 세미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죠. 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이걸 나쁘게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지금 현재 극동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 투자 가치로 바라봤을 때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럼 게임 끝났잖아요. 네. 됐나요? 아, 네. 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논리를 세미나에서 조금만 이해하면 그 아파트는 진짜 쉬운 게 아파트예요. 아파트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네. 아파트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데 어떻게 간단하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저기 살고 계시는 데를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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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도
쭉 가다가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또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떨어질 때 있고 이런 걸 경험해 보셨죠, 살면서. 네. 네. 자, 그러면 올라갈 때 네. 또 최근에 생각해보다 올라갈 때 네.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나만 떨어지더라 하는 게 있던가요? 다 같이 올라가죠. 없죠. 네. 누가 많이 올라갔냐, 네, 적게 네, 올라갔냐, 네, 먼저 네. 올라갔냐, 나중에 올라갔냐, 네, 그 네. 차이죠. 네네. 거기에 입지에 따라서 서울 같으면은 이렇게 14년, 15년부터 올라갔는데 경기도는 빌빌빌빌 하다가 마지막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라간 건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야. 또 일찍 먼저 네. 떨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이게 네. 그것처럼 네. 어떤 흐름이 아파트는 말이에요. 제가 보는 아파트는 1번이 흐름이에요. 흐름이 내려오고 있어. 네. 그런데 저 혼자만 안 내려오고 있던 게 있던가요? 없죠. 없죠. 다른 놈 먼저 내려가면 지는 1년 뒤든 2년 뒤든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네. 얼마나 쉬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아파트 파악하는 흐름은 이 흐름이 오르막이냐 내리막 그 파악이 1번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오르막일까요? 내리막일까요? 내리막이죠. 내리막이라고 확신하세요? 내리막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파트는 사면 안 되죠. 투자로는. 아. 투자로는 사면 안 되죠. 내리막인데 왜 네. 사요? 네네네. 너무 쉽잖아요. 그 아파트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왜 내리막이냐 설명을 해라면 못하죠. 네. 그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예요. 저는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거를 제 방송이나 쭉 봐오셨으면 몇 년 전부터 제가 설명을 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래야 됩니다 하는 게 네. 지금 현상이 그대로 빚어지고 있거든요. 똑같이. 네. 이거 3,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없죠. 큰 흐름을 본다. 근데 이 흐름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가 내려가더라도 그냥 내려가는 게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럼 올라갈 때는 헷갈리는 거야. 야,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다른 거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 그러면 얘도 이게 아주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큰 산을 보면은 산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네네. 산 속에 들어가면 산 모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모르죠. 멀리서 봐야 산 모양을 알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나무는 멀리서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모르죠. 산 속에 네. 들어가면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모르죠. 아, 산속 들어가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 뭐예요? 나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멀리서 바라보고 네. 둘째, 산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고르면 되죠. 네.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아파트 흐름을 먼저 보고 네. 그런 다음에 시기가 되면 들어가서 고르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근데 시기를 잘 못 잡을 것 같은데. 예? 시기를 저희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세미나 오시면 아주 장시간에 방송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장시간에 지금 현재는 절대로 내리막. 매수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아. 그게. 네. 네. 꼭 근데 한번 요즘 지방에 계시더라도 지방에 네. 계신 분들도 세미나 많이 오세요. 네. 꼭 한번 참가를 하세요. 그러면 다 네. 해결될 네. 거예요. 근데 취득세가 2주택은 몇 프로인가요? 현재 2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하나 더 사게 되면 아니요. 2주택 사서 2주택일 때. 사서 2주택일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중과세가 아닌데 아. 3주택이 아주 중과세인데 네. 그거는 취득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건 몇 네. 푼 된다고 아, 물건이 네네. 중요한 것이지.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투자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계신다면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여기 광진구 자양동에 살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 전망이 어떤가 싶고 네. 또 이거를 매매하고 좀 어디로 옮겨볼까. 여기 주상복합이라 네. 아파트 쪽으로 옮겨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이도 많고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자양동에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튼타워라고 리버 이튼타워. 건대 이튼타워 옆에 있는 거. 리버. 네, 이튼타워 위치는 리버 좋아요. 예, 이 예. 주상복합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네. 그래도 살면서 가치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로 옮겨가는 게 나은 건지 계속 좀 거주를 네. 해봐도 괜찮은 건지 한번 대표님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상담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제가 참고 사항을 한번 볼게요. 네, 첫째, 교육, 교통, 그다음에 편의시설, 뭐 직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직장 이렇게 보면은 뭐 이 동네는 성수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직장도 그냥 무난무난하고 아주 네. 좋다 이걸보다도 교통 괜찮죠? 네, 교통은 네, 아주 좋아요. 그다음 네. 편리한 시설도 괜찮아요. 옆에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네, 다 편리한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게 문제 앞에 또 뚝섬 유원지까지 이용할 수 있고 네. 괜찮아요. 근데 뭐 교육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뭐 저 강남이나 저기처럼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교육적은 이제 봤었을 필요가 때 없어요, 이제. 예. 최고 A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대충 한 B급 가까이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생각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체 이 동네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동네에는 이런데 그럼 이 아파트로 들어가면은요. 첫째, 네, 주상복합이죠. 네, 세대수가 100세대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네, 세대수가 딱 단일평선 하나다. 그러면은 자, 이런 주상복합하고 달리 단지가 있다고 쳐요. 바로 옆에도 그 뭐 저기 있잖아요. 우성도 있고 우성 네. 3차도 있고 뭐 거기 많잖아요. 우성이. 네. 옆에 현대도 있고. 홈타운도 있고. 예, 네, 이런 아파트는 단지로 돼 있잖아요. 네, 삼성처럼 단지가 작은 데도 있지만 네. 단지가 큰 단지는 이렇게 보면은 그 여름이나 뭐 이렇게 따뜻할 때는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끼리 다 나와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경로정에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시간도 보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주상복합의 이런 세대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 다니고 조망되고 깨끗하게 멀리 보이고 막 편의시설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맞죠. 네, 그런데 연세 드신 노인분들의 노인 생활을 하기에는 네. 이게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단지 내보다는. 더군다나 아마도 제 생각에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정리를 하고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렇다면은 저는 무조건 정리를 하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무조건 매도를 하시라라는 거예요. 네. 이거 그 붙잡고 매도보다는 있다가 안 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은 없어요. 네, 되셨죠? 네.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거는 어느 쪽 가는 거는요. 네. 늘 얘기지만 이게 제가 여기서 상담하는 걸 아무 책임 없이 막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뭐 옆에 해서 롯데 시그니처 여기도 좋고요. 뭐 여 뚝섬 유원지에 있는 거기 인정건설에 있는 그것도 좋고요. 삼성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왜냐면은 그건 진짜 영혼 없이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시청자분이면 시청자분에게 맞는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뭘 사가지고 대단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중요하죠. 얼마만큼 노후를 남아있는 여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행복하게 지낼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돈이 뭐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에게 맞는 아파트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나이 80인데 어디 갈까 이거 가지고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세미나나 이런 데 오셔서 네. 개인 상황을 내가 들어봐야 돼요. 이야기를. 개인적인 내용을 쭉 들어보고 한 3, 40분간에 걸쳐서 상담을 해보면은 이번에 어느 쪽에가 좋겠구나 하는 추천할 수 있는 데가 나와요. 네. 근데 그거 하기 전에는
저도 제 머릿속에 서울 시내에 있는 위치 아파트는 다 있거든요. 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북한산 에스컬레이터 산자락 밑에 공기 좋은데 그거 사세요 하면 그건 또 언덕이라 또 불편할 거고 또 어디 가면 또 평지인데도 또 뭐가 할 거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 꼭 네. 좀 이런 방송이나 말 한마디로 움직이시지 마시고 필요하면 꼭 우리 사무실에 세미나에 오셔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가치면으로 따져본다면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조언 드렸지만 또 실제 거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세미나 이용하세요. 저희 방송 말미에도 한 번 더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407번 쓰시는 시청자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노원구의 상계 벽산 아파트를 재건축을 바라보고 매수를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도 역시 아파트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이게 참 가격이 상계백산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아마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7억 미만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현재 지어져 있는 용적률이 270에서 280% 정도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새롭게 짓더라도 일반인한테 판매할 물건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주민들이 100% 돈을 다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평대가 7억이다. 왜 내가 7억 이하로 보냐면은 만약에 지금 짓는다면은 한 세대당 최소 6, 7억 정도는 돈을 더 줘야 자기 집이 새 집으로 바뀔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13억에서 14억이 돼요. 그럼 이 동네에 새 집이 들어왔다. 13, 14억을 넘어서 17억 갈 거라고 보질 않아요. 새 집 기준으로 역추적을 하다 보면은 6억에서 7억 그 밑으로면 밑이지 6, 7억보다 더 올리 8억, 9억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간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되고는 이제 초역세권이니까 역세권 개발인이 뭐 해갖고 어떤 시하고 잘 어떻게 협의를 해서 약간의 용적률을 더 받는다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야 될 돈이 6억, 7억 내는 게 1, 2억만 내면 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많은 문제화 될 거예요. 문제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재건축을 바라보고 가는 아파트가 전혀 아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런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공공인 서울시든 아니면 국토부가 나서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도 이익이 아니라 주민들이 크게 손해보지 않는 범주에서 국가가 좀 지원해줘서 깨끗하게 집을 만들어가는 형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대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세대수를 줄여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주니까요. 그럼 서울 시내에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재건축은 어떻게 될까? 세대수 늘리는 재건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면적 늘리는 재건축은 있을지 몰라도 세대수를 늘리기는 결코 쉽지 않지 않느냐. 물론 먼 미래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파트처럼 아무리 여기에 있더라도 현재의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현재 얘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재건축이 되었을 때 일반 분양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데는 노원역 쪽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1평짜리로 쭉 단일 세대로 되고 세대수도 많죠. 제가 그거 못 사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돼서 가갖고 큰 재건축을 11평짜리로 다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평짜리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세대수만큼 그대로 지고 나면은 22평, 25평, 많게는 30평 하고 나면은
남한테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1평짜리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뭐 7억, 9억 막 올랐다가도 5억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6, 7억 내면은 11억, 12억 가니까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라도 용적률이 이렇게 좋은데도 왜 못 사게 하느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모두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앉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좋은 지식들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듣고 또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차동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이번 주에 2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매주 금요일, 내일이죠. 토요일, 때로는 인원 조절에 따라서 격주에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만은 금요일, 토요일을 원칙으로 매일 1시에 세미나를 하고 반드시 사전 접수입니다. 사전 접수. 그날 당일날 이렇게 오면 혼잡스러워요. 사전 접수를 통해서 오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파트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분명히 2차 하락할 거라고 이미 얘기해오고 있죠. 벌써부터. 하락할 거다. 아파트는 어떻게 될 거다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는 재개발에 대한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두 번째는 가장 강요하는 것이 제가 참 강조하는 것이 노후주택이라고 했죠. 노후투자라고 했죠. 이거 절대로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요즘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제가 노후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전부 다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전부 다 막 얼굴 색깔이 달려져요. 노후 어떻게 하면 되겠지 했다가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답이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할 거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오실 때 뭔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거시 금융시장을 보는 이유가 이런 금융시장이 결국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오느냐. 큰 산을 보는 거예요. 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이에요. 산. 큰 산을 보는 거예요. 나무는 그 아파트 하나, 그 물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보는 것이니까 미국 같은 걸 봤을 때는 아직은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하반기 가까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가 지금 너무 힘든 거야. 경제 힘드니까 일단은 내린 거예요. 먼저 내리기 시작한 거야. 개발도상국. 왜냐하면은 경제가 힘들어지면요. 금리 내려요. 물가가 오르든 말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 근데 한국은요. 고금리 허덕이는 기업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기업들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이거 우선은 잘 돌아간다고 해도 부채가 2배씩 이렇게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2배가 아니죠. 세계 2위로 빨라진다는 거는 이게 불씨를 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부채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면 그 좋은데 결국에는 못 생기냐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회사가 무너지는 거고 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우리가 보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연체액이 13조가 넘었고 연체율이 무려 1.78% 사상 최고라고. 연체율이 이 정도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만큼 어렵다는 것은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빌려준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이만큼의 부실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이런 뉴스가 나왔대요. 전 세계 봤더니 고금리에 세계에 있는 주택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봤더니 판매량이 13년 만에 최저라고 그랬어요. 13년이면은 2010년이에요. 2010년.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직후 이후 최저 판매량이 기록을 했대요. 영국을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25%, 4분의 1이 대출 이자하고 그것 때문에 금리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매각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나요? 자기들은 매각을 고려한다지만 내놔도 살 사람은 없죠. 다른 사람도 대출 이렇게 해서 누가 사겠어요?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안 사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홍콩은요. 인구 감소를 해서 중국 인구 감소죠. 중국 인구 감소, 그다음에 경기 둔화. 이것으로 인해서 6년 만에 최저치로 왔다. 이 얘기는요.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보세요. 미국, 영국, 홍콩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흐름을 누가 또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많이 가느냐 이 차이 있지만 전 세계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부동산이 안 좋게 주택이 안 좋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모아주택을 속도전을 내겠죠. 왜? 빨리 공급을 하려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요. 근데 이 모아주택이 속도전 아무리 하루 통합심의를 하지만 아무리 내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진행을 잘 못해요. 그럼 지지부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들이 전부 다 같이 하자고 해야지 중간중간 구역을 반대해보고 뻥뻥 떨어져 있으면 이 모아주택은 모아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데는 주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강북 같은 데는 아파트 하락 전환했대요. 상승은 굉장히 늦고 하락은 굉장히 빠른 게 강북이었다는 거죠. 저가 아파트 매수자들이 고금리의 부담은 더 늘었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했죠. 결국에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21년 고점, 20년 고점, 그 고점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수가 1년, 2년밖에 안 됐고요. 아직은 견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되고 이제 더 무너지면 3, 4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더 무너져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원금대로 내는데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그때 20년, 21년도에 샀던 사람은요. 다 되팔게 돼요. 아직은 덜 팔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 지나면은 그때 샀는 사람들이 2, 3년 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물량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형태들은 나온다는 거죠. 지금 파는 사람은 2주택자라든가 이미 차익 실현을 되는 사람들이에요. 2015년, 16년, 17년 샀는 사람은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조금 떨어져도 충분히 마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할 사람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 벌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샀던 사람들 20년 뒤 이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위험 요소 무조건 줄여야 된다.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남들이 피하는 아주 저평가된 그런 상품들 위주로. 그러니까 상품 위주로 들어가야 된다. 지역 위주로 무조건 이렇게 대관이 이런 게 아니다. 하나하나 상품을 위해서 꼭 살펴보시고 그런 투자를 개별성 투자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개별적인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내일과 내일 모레 진행되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 접수를 통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 1시에 세미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꼭 세미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거든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